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여름, 고급 요양원의 한 병실에는 은은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모든 것이 우아하고 정갈했지만 이곳에 누워있는 한 노인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했다. 강미란 75세,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재벌, 50년 동안 미란그룹을 일군 전설적인 여제. 하지만 지금 그녀는 칙칙한 회색빛 환자복을 입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마치 이곳이 낯설다는 듯. 그때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강 회장님,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손에 들린 건 영양주. 미라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여기가 어디지? 간호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답했다. 요양원이요. 회장님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셔서 가족분들이 모셔왔다고 했잖아요. 미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가족? 네, 첫째 아드님께서. 간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한 여자가 들어섰다. 베이지색 원피스, 한 손에는 에르메스 가방. 매끈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백지연, 미란의 첫째 아들, 강준혁의 아내, 그리고 현재 미란그룹의 실세. 지연은 간호사에게 나가보라는 눈짓을 하곤 침대 옆으로 다가와 미란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여기 정말 좋죠? 병원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편안하고. 미란은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지연의 눈빛이 찰나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달콤한 목소리로 답했다. 어머님 치매 치료를 위해서요. 기억 안 나세요? 회장직도 내려놓으시고 이제 편하게 지내시기로 하셨잖아요. 회장직? 미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회장직을 내려놨다고? 언제? 어떻게?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졌다. 그래, 내가 내려놨었나? 미라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지연은 그녀의 눈빛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님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여기서 푹 쉬세요. 지연의 손이 미란의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포근한 듯한 손길. 하지만 그 속에는 승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이제 끝났어. 당신은 다시는 밖으로 못 나가. 지연은 속으로 웃었다. 그날 이후 미란의 하루는 기계처럼 흘러갔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삼켰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리모컨은 늘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단호했다. 늘 같은 말, 같은 미소 이상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정말 내가 치매가 맞나? 내가 정말로 회사에서 손을 뗀 게 맞나? 미라는 기억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이 희뿌연 안개 속에 갇혀버린 듯 했다. 모든 것이 흐릿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미라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요양원 직원 2명이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미란의 귀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들렸다. 강 회장님, 이제 완전히 끝난 거지. 당연하지. 첫째 아드님이랑 며느리님이 완벽하게 처리했잖아. 회사 주식이랑 부동산도 다 넘어갔고 이제 뭐 남은 건 유산 기다리는 일뿐. 그러게 저렇게 멍한 노인네를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그 순간 미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팍 하고 터졌다. 마치 무너진 둑이 다시 열리듯 몇 년간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되돌아왔다. 미란 그룹, 강준혁, 백지연.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배신자들, 자신을 이곳에 버리고 모든 걸 빼앗아간 놈들. 미라는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손등 위로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올랐다. 그동안의 의심 그리고 이제야 맞춰진 퍼즐. 미라는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심호흡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래, 이제 다 기억났다. 내 놈들이 내 것을 빼앗았다는 것도. 그리고 내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도. 기억이 돌아온 미라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과 푸석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과거의 강미란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움직일 거야. 내 놈들이 훔친 걸 전부 되찾아 주마. 그날 이후 강미란은 변했다. 전날까지는 흐릿한 정신 속에 갇혀있던 늙은 노인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날카롭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내가 회장으로서 살아온 50년을 헛되이 보냈을까? 이렇게 쉽게 당할 내가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요양원의 곳곳 어디에나 배치된 감시자들. 직원들은 유독 그녀의 방을 자주 들락날락했다.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강미라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건 단순한 요양이 아니다. 이건 감금이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곳은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라 철저히 통제된 감옥이었다. 그날 저녁 요양원 휴게실. 그녀는 우연히 TV에서 뉴스를 보게 되었다. 뉴스 속보입니다. 강 회장님의 건강 악화로 인해 장남 강준혁이 단독으로 경영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이로써 미란그룹은 세대 교체를 이루고 강준혁 체제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전망입니다. 뭐? 미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미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고 있었다. 이건 쿠데타였다. 회사도 명예도 모든 걸 빼앗긴 것이다. 그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미란 그룹 본사 앞 수많은 기자들, 그들 앞에서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자. 백지연? 그녀의 며느리, 그리고 미란 그룹을 장악한 여자. 저희 어머님은 이제 편안하게 요양하시고 계세요. 앞으로는 미랑 그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그 노인은 끝났다. 우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강미라는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생각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탈출이 먼저다. 그날 밤 미라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경비는 정문과 후문, 두 군데 CCTV 사각지대는 서쪽 복도. 그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다. 바로 아래 정원으로 통하는 길, 여기로 나가면 된다. 그러나 그 순간, 강 회장님 어디 가시려고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천천히 뒤돌아보니 요양원 직원 한 명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미라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가려던 참이었어. 직원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다. 이건 단순한 감시 수준이 아니었다. 완벽한 통제, 무리하게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더 옥죄일 뿐이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로부터 이틀 후 미라는 요양원 원장실로 불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정 실장? 한때 그녀가 가장 신임하던 비서실장 정태수. 그는 20년 넘게 미란의 곁을 지켜준 충신이었다. 정 실장은 조용히 미란을 바라봤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요양원 원장이 나직이 말했다. 강 회장님, 아드님께서 정 실장님을 보내셨습니다. 필요한 물품이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요. 그때 미라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사람은 감시자가 아닌 내 유일한 구원자임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 나 아직 회장으로 보이나?
정 실장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저에게는 항상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미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 단 하나의 희망이 생겼다. 좋아, 내가 도와준다면 나 아직 회장 인생 안 끝났어.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그런데 무언가에 이끌리듯 눈을 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강미란, 넌 누구냐? 그깟 요양원에 갇혀 있을 사람이냐?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침대 맞은편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다. 며칠 전만 해도 흐릿한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던 늙은 여인. 그러나 지금은 거울 속에 비친 건 미란 그룹을 일으킨 냉철한 사업가.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던 강미란이었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다. 내 놈들 기다려라. 이제부터 내가 움직일 차례야. 정 실장과의 만남 이후 미라는 매일 밤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내가 이곳에서 나가지 않는 한 복수는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시간이 없다. 준혁과 지연은 내 모든 걸 완전히 빼앗기 전에 날 영원히 가둬버릴 거야. 그러나 그녀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다. 수십 년간 한국 경제계를 쥐락펴락한 강미란이다. 이틀 후 다시 정 실장이 방문하였다. 그녀를 구해주기 위해 온 것이다. 이번에는 작은 손가방을 들고 있었다. 회장님, 이번에 가져온 물건입니다. 요양원 원장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가방을 건넸다. 미라는 재빠르게 가방을 열었다. 정장 한 벌, 검은 선글라스와 모자, 그리고 현금, 휴대전화. 그녀는 가방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미라는 가방을 닫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충성스럽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정 실장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회장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라는 작게 웃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드디어 탈출을 감행하기로 했다. 새벽 3시 10분간 경비 교대로 가장 취약한 시간이다. 그 틈을 이용해 후문으로 탈출한다. 미라는 차분하게 가방을 챙겼다. 준비해둔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가만히 당할 내가 아니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소리 없이 복도를 지나 후문 앞에 도착했다. 정 실장이 미리 만들어둔 열쇠를 꺼내들었다. 문을 열기만 하면 거기 서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다. 미라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문이 열리기 직전 경비원 2명이 들이닥쳤다. 강 회장님,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밤늦게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위험합니다. 미라는 최대한 태연한 미소를 지었다. 나 그냥 바람 좀 쐬러 가려던 참이었어. 하지만 경비원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이미 탈출 시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듯 했다. 들어가시죠.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라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다시 갇히면 끝이야. 경비원들이 그녀를 안으로 데려가려는 순간. 으악, 저기 불이야. 요양원 안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멀리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 실장이 시간을 벌어준 거다. 순간 경비원들이 당황해 고개를 돌렸다. 그 틈을 놓칠 미란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력 질주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후문을 열고 미리 대기해둔 차로 달렸다. 새벽 4시 서울 도심 검은 고급 세단 안. 정 실장이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미라는 숨을 몰아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드디어 나왔다. 수개월 만에 보는 자유로운 세상.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정 실장의 물음에 미라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 회사를 되찾는다.
새벽 5시 서울 강남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검은 차 한 대가 고급 빌딩 앞에 멈춰 섰다. 곧장 그녀가 신뢰하는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고급 수트에 단정한 머리를 한 유지훈 변호사.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미란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회장님? 아니, 어떻게? 미란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내가 다시 돌아왔다. 이제 내 회사를 되찾을 거야. 변호사는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회장님이 요양원에 계신 동안 강준혁 회장이 꾸준히 지분을 늘려왔습니다. 현재 미란 그룹의 6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렇다면 나머지 40%는? 여전히 회장님 명의로 남아있지만 준혁 측에서 치매 환자라는 이유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위임장 조작이나 성년 후견인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란은 피식 웃었다. 재미있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 유산을 정리하려고?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보다 먼저 움직여야겠어. 미란은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유지훈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준혁이 어떻게 나올 것 같나?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다. 즉각 대응할 겁니다. 강 회장님이 돌아오셨다는 사실이 퍼지면 준혁 측은 곧바로 법적 방어 전략을 세우겠죠. 아마 주주들에게도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미란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렇겠지. 그래서 나는 한 발 더 앞서 나갈 거야. 미란그룹 본사 회장실. 강준혁은 아침부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짜증스럽게 손을 뻗었다. 전화를 받은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준혁아, 내 엄마가 살아있어. 뭐? 그것도 요양원을 탈출해서 변호사랑 손잡고 복귀 준비 중이야. 순간 TV 화면이 번쩍였다. 속보입니다. 강미란 전 회장, 경영권 복귀 시사. 강 회장 측 변호인, 미란그룹의 불법적 주식 거래 의혹 조사 착수. 강 회장 측 변호인 미란그룹의 불법적 주식 거래 의혹 조사 착수. 강준혁은 핏발선 눈으로 화면을 노려보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백지연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당신 들었어. 저 여자 살아있대. 당연히 들었지. 젠장을 어제까지만 해도 조용했는데. 강준혁은 분노에 차 서류를 집어던졌다. 지연은 초조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러다 당신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준혁은 이를 갈며 말했다. 어차피 우리 쪽에서도 법적 무능력 판정을 준비하고 있었어. 법적으로 엄마가 경영 능력이 없다고 만들면 끝이야. 지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럼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저 늙은 여자가 기자회견이라도 열면 우리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휴대폰을 들었다. 언론 대응팀, 지금 당장 강미란 회장이 노망든 노인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펼쳐. 특히 치매 증상이 심하다는 의료 기록을 조작해서 공개해.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이제 내가 직접 움직일 때가 됐어. 이사회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고급 수트를 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는 강준혁. 오랜만이네, 어머니. 강미라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다. 그래, 아주 오랜만이야. 준혁은 테이블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이제 좀 편하게 사셔도 될 텐데. 미라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내 회사에서 발 뺄 테니까 너도 내려올래?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럴 수는 없지. 미라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스스로 내 발로 물러나. 준혁은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 엄마가 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자 미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야, 준혁아.
내 걸 훔쳐간 놈들에게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순간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사회실 임원들이 둥글게 테이블을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 마주 선 두 사람. 강미란과 강준혁. 준혁은 태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강미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때 미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그녀는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회의실 안이 순간 술렁였다. 서류 맨 위에 찍힌 제목. 강준혁 회사 비자금 300억 조성 의혹 백지연, 그룹 계열사 횡령 정황. 한 임원이 충격을 받은 얼굴로 물었다. 이게 뭡니까? 미라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요양원에 갇혀 있는 동안 내 놈들이 내 회사를 갉아먹고 있었지. 하지만 나는 바보가 아니야. 강준혁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다. 이거 어디서 난 자료야?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배신자는 너만 있는 게 아니거든. 순간 강준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말도 안 돼. 그러자 미라는 조용히 말했다. 준혁아, 내가 실수한 게 뭔 줄 아니?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너는 사람을 너무 함부로 다뤘어. 순간 이사회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임원들의 시선이 준혁을 향해 점점 차가워졌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힘의 균형이 깨진다. 그러나 준혁과 지연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지연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어머니가 회사에 돌아올 수 없도록 마지막 방법을 쓰겠어. 그들은 불법적으로 의료진을 매수해 미란의 정신 감정 결과를 조작하려 했다. 강미란 회장을 중증 치매 환자로 판정하여 법적 무능력자로 지정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미란은 다시 법적으로 회사에 돌아올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미란은 이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류를 조작하는 순간 세상에 터진 또 다른 뉴스. 속보. 강준혁 회장의 해외 비자금 폭로. 검찰, 미란그룹 내부 횡령 수사 착수. 강준혁이 조작한 문서보다 더 강력한 반격 카드. 미라는 이미 모든 증거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강준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어. 결국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준혁과 지연은 코너에 몰렸다. 그리고 그들의 몰락. 강준혁 검찰 수사 후 구속 백지연 모든 계좌 동결 강남 저택 압류. 한때 가족이었던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몇 주 후 재판이 끝난 후 미라는 조용히 구치소를 찾았다. 유리병 너머 수의복을 입고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는 강준혁. 미라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내 꼴이 말이 아니구나. 준혁은 미란을 쏘아봤다. 그러나 그의 눈빛엔 더 이상 예전의 자신감이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 강철창 너머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는 강준혁. 그의 눈빛에는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미라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분노와 실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아,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후회한 적은 없다. 하지만 내 놈이 나를 배신한 순간 이미 끝난 거야. 그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은 인생 내가 뺏은 것들을 후회하며 살아라.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준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가문의 몰락 완벽한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서울 강남 미란그룹 본사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앞 정장을 차려입은 강미란. 회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속삭였다.
진짜 돌아오신 거야? 회장님이 직접 오셨다고. 그러나 미라는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한 걸음으로 회장실로 들어갔다. 예전과 다름없는 강렬하고 냉철하며 압도적인 눈빛 강미란이 돌아왔다. 이사회실 긴 테이블의 중앙 한쪽에는 그녀의 충성스러운 임원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다. 나는 다시 미란 그룹의 수장이 될 것이다. 순간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하지만 강 회장님께서는 오랫동안 회사를 떠나 계셨고 경영 복귀는 부담이 되지 않으십니까?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미라는 단 한마디로 모든 분위기를 뒤집었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이사회 임원들은 침묵했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여전히 강미란이었고 전설적인 여제였다는 것을. 그리고 곧 이사회 만장일치로 강미란이 미란그룹 명예회장으로 복귀가 확정되었다. 미란그룹 본사 옥상, 도시를 붉게 물들이는 석양.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며 미란은 천천히 바람을 맞았다. 이제 다 끝났구나. 아들 강준혁은 감옥에 갔다. 며느리 백지연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그리고 그녀가 직접 키운 미란그룹은 다시 그녀의 손으로 돌아왔다. 모든 걸 되찾았다. 그런데도 어딘가 허전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미란은 핸드폰을 열었다. 둘째 아들 강도윤. 그의 번호를 바라보며 손가락이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전화를 걸지 못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문의 욕심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다른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겠지. 그녀는 평생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 싸웠다. 그러나 이제 단 하나만을 원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가치 있게 써야겠다. 서울 시내 강미란 재단 개관식. 강미란 재단 치매 환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부금 500억 원 출연. 재벌이 아닌 사회를 위한 마지막 선택. 수많은 취재진과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강미란은 단상에 올랐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평생 돈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회색빛을 띤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걸요. 순간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졌다. 어느새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봄이 찾아온 서울 강남거리. 강미란은 조용히 걷고 있었다. 미란그룹 본사 앞을 지나던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저기요, 혹시 강미란 회장님 아니세요? 미란은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지. 미라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여성은 잠시 머뭇거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회장님을 보면서 꿈을 키워온 사람입니다. 언젠가 저도 회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미라는 순간 눈을 깜빡였다. 젊은 시절 자신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때가 떠올랐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그녀도 한때는 꿈을 품었던 사람이었다. 미라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난 여왕이 아니었어. 난 그저 내 자리를 지키려고 싸웠을 뿐이지. 그녀는 말없이 길을 걸었다. 불어오는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그리고 강미라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다.